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25일 김건희 여사의 모친 또 누나, 오빠 인척집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압수수색의 목적은 이 양평의 공흥지구 개발 사업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빠의 장모 집, 이게 남양주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른바 김건희 목걸이를 특검팀이 발견을 한 겁니다. 이른바 김건희 목걸이라는 것은 이 프랑스 명품 방클리프 앤 아펠, 당시 돈으로 한 6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29일 날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교민들과의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하고 나온 그 목걸이입니다. 이번에 이제 특검팀이 이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것을 확보를 한 겁니다.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또 팔찌도 착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까르띠에 팔찌, 또 티파니 브로치, 이런 것을 2022년 6월 29일 날 스페인 마드리드 교민들과의 만찬에서 착용을 했는데, 이게 당시 돈으로 이 목걸이는 한 6천만 원, 팔찌 2천만 원, 브로치 또 한 1,500만 원 등 해서 거의 이제 1억 원 정도 가까운 이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 장신구들을 착용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게 나오니까 야당인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재산 등록에 보니까 장신구가 있다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게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보면은 500만 원 이상의 장신구가 있으면 그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그게 없다. 그러면은 그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그 목걸이, 팔찌 이런 거 뭐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것과 관련된 해명이 조금 이제 지금 몇 차례 바뀌어갑니다. 맨 처음 이제 대통령실에서 내놓았던 해명은 이게 현지에서 빌린 거다.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 소유가 아니라 현지에서 빌려서 착용한 거라, 이게 굳이 재산 등록에 공개할 이유가 없는 그런 거였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민주당 쪽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추궁을 하고 이러니까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장신구 3점 중에 2점은 지인에게 빌린 거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매를 한 거다. 그런데 금액이 500만 원 이하였기 때문에 어쨌든 등록을, 재산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그거 못 믿겠다 해가지고 그해 9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죠. 결국 재산 등록을 안 한 거. 지난번에 5월 달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해명이 앞서 대통령실에서의 해명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해명과 또 다른 거예요.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해명을 했느냐? 이게 실제로는 모조품을 사서 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해명을 한 겁니다. 그 모조품 3개를 샀는데 그 값이 5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을 안 했다, 공개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특검팀에서는 이게 실제로 모조품이 맞아? 아니면 진품이야? 이거 지금 감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어디선가 감정하고 있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 해명이 맞는지를 재검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게 모조품이라고 또 판명이 돼도 이게 당시에 이제 정상 외교를 한 영부인이 모조품을 착용하고 짝퉁을 착용하고 갔던 거여서 이게 또 적절하냐? 사실 또 그런 논란도 또 좀 일수가 있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당시에 뭐 다른 영부인들이 다 착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도 안 할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당시 2022년 6월 29일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그 목걸이와
딱 봤을 때는 똑같은 목걸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진품이냐 가품이냐 이것을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와 맞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수사를 하겠죠. 이게 어쨌든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집에서 다량의 어떤 이런 귀금속이 발견됐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상을 또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크로비스타인은 김건희 여사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샤넬 신발 12컬레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검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치수가 얼마냐, 이걸 본 거죠. 근데 전부 260mm 였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통일교 측에서 윤 암흑의 세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이런 것을 전달했다라는 의혹이 거기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신발의 존재가 나오는 거죠. 샤넬백 이 2개를 건진법사를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그걸 전달을 받은 김 여사의 측근 유경옥 전 행정관이 그 샤넬백 2개를 가지고 바꾼 거예요. 다른 가방 3개, 그리고 샤넬 신발 250mm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초에 특검팀에서는 250mm로 바꿔간 이 신발이 김건희 여사가 신으려고 바꿔간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 집에서 발견된 샤넬 신발은 260mm여서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지금 그럼 250mm 신발은 어디로 갔지?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도 이제 목걸이가 또 하나 등장을 해요. 영국 명품 브랜드 그라프라는 목걸이인데, 이게 이제 통일교 측에서 샤넬백과 함께 전성배 씨한테 건넨 제품입니다. 이 목걸이, 결국 이 목걸이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졌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특검은 의심을 하는데, 이 건진법사 전 씨는 자기가 받은 건 맞은데 잃어버렸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그라프,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검이 쫓고 있는 목걸이가 2개인 거예요. 명품 목걸이가. 하나는 이 건진법사 전 씨에게 준 영국의 명품 브랜드 그라프 목걸이고, 또 하나는 프랑스의 명품 반 클리프 앤 아펠 2022년 6월 달에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이 2가지 목걸이의 진실, 샤넬 신발의 진실에 대해서 이제 지금 특검이 추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2가지 이 목걸이, 그러니까 남양주에서 발견된 이른바 김건희 목걸이, 나토 목걸이와 건진법사를 통해서 건네진 영국 목걸이, 그라프 목걸이의 행방, 이걸 추적을 하고 있고, 이와 함께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지금 출석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순방 일정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공식적으로 순방을 가서 그걸 사적으로 좀 활용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혹들. 이게 이제 2023년 7월 달에 나토 순방 갔을 때, 그때 그 현지 매체에 나와서 좀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리투아니아의 의류 매장, 명품 매장을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거, 이게 당시 리투아니아 현지 매체에 보도가 됐고, 그것을 다시 국내 매체가 받아서 보도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쇼핑 같은 걸 하는데 국고를 사용한 의혹 같은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또 특검이 의구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특검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8월 6일 날 1차 소환 통보를 한 걸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8월 6일 날 나와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사할 거리들을 계속해서 지금 특검팀에서 만들어 가면서 그것을 정교하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포커스 첫 번째 순서는 김건희 목걸이, 샤넬 신발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8월 6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7일 날 이준석 의원이 개혁신당의 3기 당대표가 됐습니다. 3대 당대표. 이제 단독 출마를 했기 때문에 찬반으로 해서 투표를 했는데 98.2% 찬성률로 개혁신당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허은하 전 대표 체제였는데 지난 1월 달에 전당원 투표에서 해임되고 나서 한 6개월 가량은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왔죠. 그러다가 이준석 대표 체제로 정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초광역의원 선거 내년에 있죠. 지자체 선거를 최소의 비용으로 치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정당 정치의 모든 것을 재설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프라인 당원 가입을 폐지하고 온라인으로만 모집하겠다. 또 공천 신청을 100%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등을 전부 직선제로 뽑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초광역의원 선거 기준으로 했을 때 300만 원 이내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AI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게 사실 기초광역의원도 그렇지만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선거 하려면 돈이 좀 듭니다. 예, 기본 그 선거운동 기간 안에 쓰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또 써야 되는 것들이 이래저래 좀 드는데 그걸 이준석 대표는 300만 원 이하로 줄이겠다. 정말 거의 이렇게 그 현실화 한다면 혁명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최근 내홍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터진 거고 이거 오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대학가에 최우선적으로 인재들을 영입을 해서 기초의원 당선자를 내년에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대문, 동대문, 관악구 이런 쪽이 1차 전략지역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니발이 눈 덮인 알프스를 넘어서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략을 써서 승리했던 것처럼 개혁신당도 그러한 전략으로 상대의 허를 찌르겠다라면서 또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왜군에 맞섰던 것처럼 그러한 과감한 결단도 필요할 것이라면서 개혁신당은 비만 살찐 고양이가 아니라 날렵한 호랑이가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개혁신당의 향후와 관련된 포부를 의지를 갖고 밝힌 건데 그거 어제 일이었습니다. 어제 27일 일이었고 오늘 28일 당대표 첫날 이준석 의원에게 날아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여러분? 압수수색. 예, 압수수색.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이 대표 자택에 특검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진행한 이유는 작년 2월 29일 날 명태균 씨 또 김영선 전 의원, 천하람 의원 등과 함께 이른바 그 7불사 회동과 관련된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측면입니다. 그 7불사 회동이라는 것은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지였고 여기 이제 출마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김건희 여사 등은 이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그 공천을 그쪽을 주려고 굉장히 좀 노력한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죠. 그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 갑으로 옮겨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낙천이 됐습니다. 김상민 검사도 낙천이 되고 김영선 전 의원도 낙천이 되고 다 무위에 거친 거죠.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준석 의원에게 이제 가지고 가서 일종의 이제 거래를 시도했다는 그런 의혹이죠. 내가 이걸 당신들한테 다 알려줄 테니까 나한테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달라. 이러한 제안을 김영선 전 의원이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지도부는 논의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른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거래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와중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죠.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거래 의혹, 이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딱 닿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결국 거기에 이제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 주기 위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내보내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파생돼서 김영선 전 의원이 그 관련된 사안을 가지고 이제 이준석 의원과 일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일단 이준석 대표는 좀 발끈했습니다. 이게 오해 살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서 당 지도부가 새 계획을 마련하고 뭔가 실행을 해야 될 시기에 현행범도 아닌데 갑자기 압수수색을 진행됐다. 이게 좀 무리한 어떤 그런 수사 아니냐. 그리고 지난해 11월 검찰 측에서 나와달라고 해서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나가서 소상하게 다 얘기를 했다. 이건 기고 이건 아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작년 11월에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제 특검이 수사 주체가 되다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거 확인할 게 좀 있어서 한 것 같긴 한데 좀 이거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신당 지도부 측에서는 아니 이게 지금 참고인인데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까지 지금 압수수색하고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정치적인 수사 아니냐? 약간 이런 맥락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특검에서 또 KBS도 보도를 했습니다. 업무 방해 혐의 피의자로 이준석 대표가 적시돼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그렇게 적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특검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2022년 재보궐선거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제 개혁신당 대표 3대 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또 직면을 한 것이죠. 일단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개혁신당에서의 대응도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달에 검찰에 가서 이준석 대표가 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가 정확하게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로서는 새롭게 이제 개혁신당을 막 이제 힘있게 좀 끌고 가려고 하는 시점에 이 특검의 사법 리스크에 이제 휘말린 그런 상황이어서 향후에 이준석 대표가 또 어떤 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지 주목이 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포커스, 피의자로 시작된 이준석 대표 2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주제, 그동안에 이제 기획으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 누군지 살펴보는 기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장 출마 예상자 살펴봤고요. 또 경기도지사 출마 예상자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천시장 출마 예상자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인천시장 출마 예상자, 인천시장과 관련해서는 유정복 현 인천시장, 국민의힘 소속이죠. 3선 시장이 될 수 있나? 이것이 이제 하나의 관전포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2014년에 당선이 되고 2018년에는 박남춘 후보에게 져서 떨어졌죠. 그리고 2022년에 또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두 번 인천시장을 했습니다. 인천시장 3번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유정복 현 시장이 다시 국민의힘 후보로 해서 출마해서 당선을 한다면 최초로 3번 인천시장을 지낸 인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시장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 유정복 현 시장이 3번
삼선 인천시장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인천 시장 이 관련해서 이게 이 유정복 시장은 상당히 현재 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00만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고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 이게 지난 1일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당히 좀 출마 의지를 표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11년 전에 처음 인천시장을 할 때 3조 7천억 원 부채도 상환을 했고 또 2022년 당선된 이후에 인천발 KTX 검단 신도시 조성 뭐 이런 거 또 수도권 대체 매립지 사자 협의 등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정상화 해놓았다라고 자신의 시정 성과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출마할 생각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에 다름 아닌 거죠. 어쨌든 유정복 시장 2014년에 인천발 KTX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인천시장에 당선을 했고 2018년 박남춘 시장에게 그때는 패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자체 선거가 치러졌고 거기서 이제 패배를 했죠. 2022년에는 반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한 3개월 만에 치러진 지자체 선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유리한 환경에서 그때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당선을 했죠. 내년에는 유정복 시장으로서는 불리한 환경이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불리한 환경에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과연 내년에 당선해서 인천시장 최초로 3선 시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유정복 시장 외에는 이학재 인천 공항공사 사장이 강력한 대항마로 거론이 됩니다. 이학재 사장은 서구청장을 재선을 했습니다. 인천 서구청장에 재선을 하고 3선 의원이 지냈습니다. 2023년 6월 달에 이제 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됐는데 이게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럼 내년 6월이 임기인데 그 이제 뭐 몇 개월 전에 한 3개월 전에 사퇴를 하면 되니까 뭐 3월 달 정도에 사퇴를 하고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내년 6월까지가 임기입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기업 사장의 임기는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소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런 걸 보면 또 공기업 임기를 마치는 쪽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유정복 시장에 맞설 경쟁자로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유정복 시장 등의 맞설 후보로 누가 거론이 되고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는데 정청래, 박찬대 그 양파전으로 지금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박찬대 의원 인천 연수갑 인천입니다. 인천. 원래 박찬대 의원이 이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도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까 아니면 내년에 인천시장에 도전할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뭐 인천시장 출마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8월 2일 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지 못한다면 내년에 인천시장 유력한 또 후보로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박찬대 의원이 있고요. 예, 그리고 김교흥 의원이 상당히 의욕을 보이는 걸로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선거 때 출마를 했었죠. 그때 출마를 했는데 박남춘 당시 이제 시장에 당선됐죠. 당시 후보에게 패하죠. 당내 경선에서 이제 패배한 거죠. 상당히 인천시장에 대해서 의욕을 많이 보이고 있는 인물이 김교흥 의원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골목골목 선대위 인천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인천에 곳곳을 누비면서
인천시장 출마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었죠. 뭐 국회 사무총장, 이 장관급입니다. 국회 사무총장도 지냈고 인천시 정무부시장도 지냈고 3선 17대 21대 22대 3선 국회의원입니다. 김경우 의원이 좀 가장 또 강력하게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3선인 유동수 의원도 상당히 의욕을 좀 보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박남춘 전 인천시장도 상당히 지난 대선 때 적극적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골목골목 선대위 역시 인천위원장을 맡아서 인천 전역을 누비면서 주민들과 스킨십을 갖고 선거 유세를 적극적으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한번 인천시장을 해서 상당히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박남춘 전 시장의 움직임이 주목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인사와 관련된 그런 쪽에서 역할을 좀 했었죠. 인천에서 재선 국회의원 지내고 인천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종식 의원, 정일영 의원, 재선 의원인데 두 의원도 상당히 좀 의지를 보이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정일영 의원은 국토부 출신인데 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 두 분 다 재선 의원이고 상당히 좀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이 과연 또 후보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과연 누가 후보가 될지, 그것에 따라서 상당히 또 내년 지자체 인천시장 선거전이 격변이 또 격돌이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인천시장 편을 마지막으로 포커스 3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